리오의 동화 시리즈 그 네 번째 늑대를 만난 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숲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죠. 빨간 모자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빨간 모자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음흉한 늑대였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표지판에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빨간 모자가 길을 잃고 헤매게 하기 위해서였죠. 늑대의 생각대로 빨간 모자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빨간 모자는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빨간 모자를 지켜보던 늑대는 이때다 하고 빨간 모자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야! 깜짝 놀란 빨간 모자가 소리쳤어요. 저런, 나 때문에 많이 놀랐니? 미안하구나. 늑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빨간 모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보아하니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가엾게도. 늑대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네, 항상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할머니 집이 보이지 않아요. 빨간 모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런, 울지 말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숲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할머니 집을 꼭 찾아줄게.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빨간 모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늑대가 빨간 모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순간에 빨간 모자는 휙 고개를 돌렸어요. 아!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빨간 모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늑대님. 늑대님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파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늑대는 민망해진 손을 뒤로 감추고 멋쩍게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파이를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걸? 늑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고인 침을 추룩 삼켰어요. 늑대와 빨간 모자는 숲을 걷고 또 걸었어요. 빨간 모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그
금방이라도 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쩐지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늑대님, 이 길로 가면 할머니 집이 나올까요?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그럼. 자, 저길 보렴. 저기 불빛이 보이지 않니? 늑대가 빨간 모자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란 빨간 모자는 폴짝 뛰어 늑대로부터 저만치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늑대님. 그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면 귀가 너무 따갑거든요. 저는 귀가 아주 밝답니다. 이번에도 민망해진 늑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빨간 모자야. 어두워진 숲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리로 오렴, 빨간 모자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늑대는 빨간 모자를 비어있는 오두막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이죠? 빨간 모자의 물음에 늑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어쨌든 비를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옷이 젖었을 테니 좀 말려야겠구나. 어디 보자. 여기 입을 만한 것이 있으려나? 늑대는 자연스럽게 옷장의 문을 열었어요. 아니요, 늑대님. 전 괜찮아요. 여기 벽난로가 있으니 금방 마를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늑대는 힘없이 옷장 문을 닫았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줄까?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늑대님. 늑대님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소리를 자주 듣기는 하지. 늑대는 신이 나서 차를 끓였어요. 그런데 늑대님은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찾으시는 거죠? 꼭 여기에 살던 분 같아요. 빨간 모자의 물음에 늑대의 어깨가 다시 움찔했어요. 그거야 찻잔이 있는 장소야 뻔한 것 아니겠니? 자, 이제 됐다. 어서 마시렴. 향기가 아주 좋지? 마시면 금방 몸이 따뜻해질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늑대님. 늑대는 빨간 모자가 차를 마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빨간 모자는 찻잔을 들고만 있을 뿐 좀처럼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 차를 마시지 않니? 그러다 차가 다 식어버리겠다. 늑대가 말했어요. 그게... 지금 따뜻한 차를 마시면 잠이 올 것 같아서요. 잠이 들면 할머니 집을 찾지 못하잖아요?
늑대님이 힘들게 끓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차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 차는 늑대님이 드세요. 늑대는 실망한 얼굴로 찻잔을 받아들었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얼른 비가 그쳐야 할 텐데. 빨간 모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보았어요. 비를 그치게 하는 주문을 알려줄까? 늑대의 말에 빨간 모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런 주문이 세상에 있나요? 그럼 있고 말고. 그렇다면 좀 더 일찍 말해주셨어야죠. 빨간 모자가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갑자기 생각난 주문이라. 어서 가르쳐주세요. 빨간 모자가 늑대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리 손을 좀 내보렴. 손이요? 그래.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주문이거든. 아, 그럼 잠시만요. 빨간 모자는 어디에선가 장갑을 꺼내 손에 재빨리 끼웠어요. 그게 뭐니? 어디서 그게 났지? 할머니께서 주신 장갑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병균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난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할머니가 참 걱정이 많으시구나. 어쨌든 자, 그럼 주문을 외워볼까? 빨간 모자의 손을 이리저리 쓰다듬던 늑대는 곧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아무래도 주문이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내 생각엔 장갑 때문인 것 같아. 그럼 어쩌지? 잠시 고민을 하던 빨간 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빨간 모자는 어디선가 꺼낸 비누로 손을 박박 씻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빗물로 손을 씻으면 되겠죠? 그럼 늑대님 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빨간 모자의 말에 늑대는 신이 났어요.
이제 다 됐어요. 다시 주문을 외워... 비가 그쳤네. 뭐라고? 늑대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비는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답니다. 와, 늑대님, 장갑을 껴도 주문이 먹혔나봐요. 빨간 모자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얼른 가요, 늑대님. 할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빨간 모자가 오두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늑대는 허탈한 얼굴로 뒤따라 나갔지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걱정이 된 할머니가 빨간 모자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할머니, 제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이 친절하신 늑대님이... 빨간 모자는 늑대가 있던 곳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거기에 늑대는 없었답니다. 늑대는 몽둥이를 든 할머니를 보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을 갔거든요. 이상하다. 어디로 가셨지? 영문을 모르는 빨간 모자는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답니다. 끝.